후회하지 않으려면 집 살 때 뭘 봐야 되죠?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집 보러 가서 누수 점검, 뭐 수압 점검, 그다음에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뭐 로얄층이냐 노얄동이냐 등등 뭐 부동산 가서 뭐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오늘은 흔히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 말고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을 산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그렇게 꿈꾸던 내 집 마련이냐는 내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2003년부터 이제 부동산 분양을 해서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에 이제 엄마 집에서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분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일산 대화동 빌라에서 보증금 그때 당시에 300에 월세 한 25, 3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신혼집을 시작을 해서 그 빌라에서 한 4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빌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조금 모여서 이제 대화역 인근에 17평짜리 일산 대화역 인근에 17평짜리 아파트에 전세 8천만 원에 이제 들어가서 2년을 살았는데 그 집을 조금 더 이제 전세를 연장을 하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이제 더 이상 전세를 안 놓고 월세를 놓는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2010년도였고 우리 애가 이제 7살이 됐던 때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살던 이제 대화동 17평짜리 아파트를 보니까 매매가가 한 1억 7천 확정 안 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 두 개에 그냥 거실 있는 그런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막상 이사하게 된 일산 탄현동에 보면은 큰 마을 25평 아파트가 1억 6천 정도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탄현동에 이제 25평 그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7살이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초, 중, 고가 이제 도보 10분 거리 안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선택을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돈이 조금 모여서 이제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그냥 뭐 다니던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탄현동에 3억 6천 주고 그 넓은 평수로 이사를 했는데 살기는 좋은데 살기는 정말 좋아요. 초등고 다 있고 뭐 근처에 뭐 상가들 있고 해서 살기는 정말 좋은데 가격이 안 오르는 아파트를 산 거죠. 그때가 이제 2015년이고 그때 2015년 정도 때는 뭐 서울이고 뭐 일산이고 그 웬간한 지역에 아파트들이 다 이제 미분양이 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때 이제 3억 6천 주고 집을 산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집이 현재 4억 7천 정도 해요. 한마디로 뭐 투자 쪽으로는 이제 완전 꽝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 이제 제가 들고 있던 현금 3억 6천만 원으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같은 일산 킨텍스의 2015년도 원시티 이블럭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었고 그때 이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34평 기준이 5억 한 5천에서 5억 8천 정도 했는데 대출 2억 정도 끼고 샀으면은 됐었고 지금 그 아파트를 샀으면은 10억 정도 하네요. 그때 킨텍스는 GTX 들어온다는 이야기만 있고 뭐 착공도 안 한 상태였고 뭐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신도시들 얘기하듯이 허허 벌판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가기 싫었던 거죠. 왜냐면 탄현동은 이것저것 이제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허 벌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그걸 안 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제가 분양을 한 곳인데 그 서울 마포 공덕동에 공덕 더샵 아파트라는 게 있었고 그게 이제 서울역 건너편에 모델하우스가 있었는데 제가 분양을 했던 데예요. 2015년 분양 당시 미분양이 난 곳으로 그때 당시 한 6억 8천 정도. 지금 현재 매매가는 그 사진상에 보듯이 23억 정도 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공덕동에 있는 더샵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한 3억 정도 대출을 끼고 샀으면은 뭐 엄청 투자로서는 뭐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탄현동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면서 그 사이 이제 경기도 양주에 25평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가 몇 년 정도 있다가 5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고 그다음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25평 구축 아파트를 투자로 샀다가 한 2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판 경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탄현동에 산 집을 갖다가
후회하냐?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살기 너무 좋아서 현재 우리 애가 이제 우리 애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애가 대학생인데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에 제가 선택한 실수 중 하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 다 그러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데로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자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아파트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모델하우스 또는 부동산을 방문하시게 되면 주변에 전철이 들어올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곧 개통이 되든지 아니면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고 있든가 이런 호재가 있으면 주변에 상권이 없고 당장 허허벌판이라도 허허벌판이라는 거는 뭐 이것저것 좀 불편한 게 많겠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양주에서도 신도시가 아닌 시골에다가 그때 당시 25평이 뭐 한 2억 1천, 2억 2천 요 정도 이제 분양을 받았었는데 싸다고 투자를 하고 개발 계획 없는 곳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손해도 볼 수 있다. 저같이 분양을 20년 한 사람도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싸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개발 호재가 있고 주변에 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뭐 향후에 뭐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도로가 뚫린다든가 아니면 옆에 이제 내가 산 아파트가 옆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개발돼서 들어올 예정이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은 사실 미리 선점해 두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산 것들 중에서 옆에 은평구 불광동 같은 경우가 구도심이었는데 얘가 이제 주변에 빌라들이 아파트를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여기 이제 가격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 요새 이제 뭐 아파트 하도 이제 아파트와 뭐 신고가를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뭐 주식처럼 오늘 사면 내일 오르는 줄 아는데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집에 그 킨텍스 아파트나 저기 그 마포 공동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진처럼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 2, 3년 동안은 그냥 그 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릎에 딱 산다. 이건 사실 부동산 고수들도 거의 못해요.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